북한이 9.19 남북 군사 합의로 사격이 금지된 동해와 서해 완충구역으로 또다시 수백 발의 포사격을 실시했습니다. 북한의 남북 간 합의를 노골적으로 위반한 이딴 행동은 한국을 자극해 고강도 도발 상황을 만들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첫 소식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18일 심야부터 19일 오후까지 동해와 서해 완충구역으로 350여 발의 포사격을 가하면서 또다시 9.19 남북 군사 합의를 위반했습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해상 완충구역 내 포사격은 명백한 9.19 군사합의 위반이며 이러한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은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행위로 엄중 경고하며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군 총참모부는 앞서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제5군단 전방 일대에서 적들이 또다시 10여 발의 방사포탄을 발사하는 군사적 도발을 감행했고 이에 경고사격을 지시했다며 책임을 또 한국에 떠넘겼습니다. 현재 한국의 전방 지역인 강원도 철원에서는 17일에서 21일 일정으로 다연장 로켓 MLRS 사격 훈련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북한은 그동안 이 같은 한국 내 통상적인 군사훈련에 대해 문제를 삼지 않았는데 갑자기 트집 잡으며 연일 9.19 군사합의를 위반하는 포사격을 하고 있어 배경이 주목됩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9.19 군사합의 파기론을 자극하고 격한 반응을 유도해 위기 조장의 책임을 한국 측에 떠넘기면서 추가 도발의 명분으로 삼으려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결국에는 한국에게 9.19 군사합의 파기를 말하게끔 만들므로 인해서 그 모든 그러한 위기의 조성을 한국이 하고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거죠. 북한의 행위는 근본적으로 미한 연합훈련 강화에 대한 반발로 전술 핵무기를 앞세워 군사적 우위를 점하려는 의도라는 진단도 나옵니다. 9.19 군사합의가 북한에게 유리한 상황이지만 그러나 한미가 군사연습을 재개하고 고강도의 북한에 대한 압박을 사실 시작했다고 판단하는 것 같고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제 북한 입장에서는 9.19 군사 합의가 본인들에게 나쁜 건 아니지만 지금 그것보다는 더 큰 전략, 군사적 대치 국면에서 우위가 더 우선 목표가 되는 거거든요. 또 북한이 이딴 대남 도발을 통해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동은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과 미한 동맹 강화 정책을 무력화하려는 의도가 분명하지만 이런 식의 도발이 장기화하면 경제난이 심각한 북한에게도 유리할 게 없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김정은이가 얻을 건 전 별로 없다고 생각해요. 한국을 피곤하게 만들겠지만 북한의 도발 수위가 높아질수록 한미의 대응은 더 강력해지고 또 한국 국민들의 안보의식도 높아지고 그렇다면 김정은이 얻을 게 뭐가 있겠냐 이거죠. 한편 중국에선 시진핑 주석의 3년임이 결정될 공산당 당대회가 진행 중인 가운데 북한의 포사격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 아니라는 점에서 중국의 입장을 고려해 도발 수위를 조절한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미한일 연합훈련이 국방 참사이자 친일 행위라는 한국 야당 대표의 주장에 대해 미한일 3국 협력이 오히려 더 확대돼야 한다는 사실상 반박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국무부는 특히 미한일 3국은 전통적 안보 공조를 넘어 경제와 인권, 기후변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3국의 새로운 협력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고도 강조했습니다. 박동정 기자입니다. 미 국무부는 한국의 야당 정치권을 중심으로 미한일 연합훈련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데 대해 3국 관계 강화와 협력 부문 확대를 추진한다는 미국의 한일 전략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한국의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미한일 3국의 동해 연합훈련을 비판하면서 이를 한미일 군사동맹이라고 주장한 것과 관련한 VOA의 논평 요청에 우리는 한국, 일본과 세계에서 가장 시급한 도전 과제를 다루는 데 초점을 맞춘 긍정적이고 전향적인 아젠다를 갖고 있다면서 이 대표 주장에 대한 반박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표는 지난 7일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미한일 합동훈련을 국방참사라면서 일본의 군사이익을 지켜주는 행위로 극단적 친일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지난 10일 유튜브 방송에서는 한미일이 군사동맹을 맺게 되면 우리나라가 한미일과 북중러 군사동맹체들의 전초기지가 된다고 주장하면서 한반도의 냉전, 열전이 일어날 수도 있어 걱정된다고 말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이 같은 인식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질문에
미국은 군사 부문을 넘어 훨씬 광범위한 영역에서 미한일 공조를 모색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미한일 3국은 군사훈련과 역량 증강 구상을 포함한 상북 안보 협력과 인권 수호와 촉진, 성평등, 국제규칙에 기반한 질서, 경제와 에너지 안보, 공급망 회복력, 기후위기와 전염병 같은 주제에 대한 협력의 기회를 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도 전날 스탠퍼드대에서 열린 대담에서 지난 수개월간 이 지역의 동맹과 파트너인 한국, 일본과 함께하는 일을 상당히 늘렸다면서 이는 한일 양국을 더 가깝게 만드는 것을 포함해 많은 이점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I think that Kim Jong-un saw that and didn't like it, and it's a response to that. We've taken a variety of actions, including at the United Nations, including strengthening even more our defense and deterrence. 한편 백악관 예산관리국은 17일 내년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에 대한 심의 결과를 담은 성명에서 탄도미사일 방어체계 계획의 중대한 수정을 제한하는 일부 조항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국방수권법 1544호의 경우 기존 계획보다 3배 이상 많은 차세대 요격체계를 갖추도록 하지만 이는 비용이 많이 들 뿐 아니라 2022 국가방어전략과 2022 미사일 방어계획에도 상충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핵 위협을 해결하기 위해 국방부는 보다 비용 효율적인 접근 방식을 모색하고 있다고 예산관리국은 설명했습니다. VOA 뉴스 박동정입니다. 북한의 이딴 도발로 영내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미한일 3국 외교차관이 다음 주 도쿄에서 만나 공조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미국의 웬디 셔먼 국무부 부장관과 조현동 한국 외교부 1차관, 모리다 케호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은 26일 일본 도쿄에서 개최되는 제11차 미한일 외교장관 회의에 참석해 북한 문제와 지역, 글로벌 현안 대응을 위한 3국 간 공조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한국 외교부가 19일 전했습니다. 일본 외무성도 이날 회담 계획을 발표하면서 이번 협의에서는 지난달 뉴욕에서 열린 미한일 외교장관 회담 논의를 바탕으로 북한에 대한 대응과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실현을 위한 협력을 중심으로 긴밀한 3국 협력의 본연의 자세에 대해 논의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 6월 서울에서 회동한 미한일 외교차관들은 당시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실체적 위협으로 고도화하는 상황에서 긴밀한 미한일 공조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3국 안보 협력을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유엔 총회 제1위원회 회의에서 세계 각국의 북한 규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과 한국, 일본이 한 목소리로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을 비판했습니다. 한국은 지난 30년 동안 국제사회가 북핵 문제를 위해 노력했지만 북한은 약속을 어기고 도발을 반복했다고 지적하면서 미한 연합훈련을 문제 삼은 북한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총회 제1위원회 회의가 이어진 17일 미국과 한국, 일본이 북한을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핵무기를 주제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 브루스 터너 미국 군축 대사는 무기 개발은 미국 때문이라는 논리를 펼쳐온 북한의 주장을 일축하며 반박했습니다. I would like to highlight that the DPRK has made a mockery of the international rules-based order, with Russia and China preventing any effort to hold the DPRK accountable. We condemn the DPRK's dangerous and reckless launch of a long-range ballistic missile that flew over Japan, posing an unacceptable threat to the Japanese public. 터너 대사는 이어 그런 행동은 유엔 안보리가 만장일치로 채택한 여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면서 북한의 추가 도발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북한은 그러나 자신들의 무기 개발은 미한 연합훈련 때문이라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The United States is now resorting to the hostile acts and nuclear threats and blackmail against the DPRK, unprecedented in scale, scope, and method. We have already warned on a number of occasions that the joint military drills of the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 are a vivid expression of a hostility towards the DPRK and pose a grave threat to peace and security on the Korean Peninsula and in the region. 북한의 반복된 주장에 이번에는 한국이 반박에 나섰습니다. 유엔 주재 한국 대표부의 김성훈 참사관은 미국과 한국 등 국제사회는 1990년대부터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북한이 계속 약속을 어기고 갑작스러운 도발을 벌여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If a country which started a war and invaded us continuously cheats, breaks agreements, and projects its hostile intention both in actions and words, then defensive and measured response is inevitable to cope with such a threat in accordance with inherent rights of self-defense in a collective manner. 김 참사관은 또 북한이 자위권을 담은 유엔 헌장 51조를 언급하면서도 안보리 결의는 무시하는 이중잣대를 들이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If the DPRK invokes the right of self-defense in Article 51 of the Charter, we would like to invoke the Article 25 of the Charter, which emphasizes that all member states of the United Nations accept and carry out the decisions of the UN resolutions. That's the double standard. 이에 대해 북한 측은 2차 반박권을 사용해 터무니없는 한국의 논리를 전적으로 거부한다면서 역사적으로 볼 때 한반도 비핵화 과정은 미국의 적대 정책과 핵 위협, 협박으로 완전히 파괴됐다고 기존 주장을 또다시 반복했습니다. BOE 뉴스 함지아입니다.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에 공감하면 진보든 좌파든 타협할 수 있지만 북한을 따르는 주사파는 진보도 좌파도 아니라면서 적대적 반국가 세력과는 협치가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국방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회 당협위원장 초청 오찬 간담회 자리에서 나라 안팎으로 경제가 어렵고 안보 상황도 녹록지 않은 이런 때일수록 가장 중요한 것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확신을 갖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대통령실 대변인실이 전했습니다. 대변인실은 이 발언과 관련해 대한민국을 전복하려는 세력과는 타협할 수 없다는 의미로 국가 보위가 첫 번째 책무인 대통령으로서 기본적 원칙을 언급한 것이라며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헌법 정신을 공유하고 있다며 그 누구와도 협력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한국의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이날 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의 자서전 출판 기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용선 의원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외교와 대화만이 평화를 만들 수 있다면서 무력 충돌의 위험과 군사적 긴장을 낮추는 상황 관리와 함께 대화를 복원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고 한국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이어 국제 질서가 요동치고 가뜩이나 경제도 어려운 상황에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고조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다시 평화로 나아갈 수 있도록 상황을 반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한국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이 계속 제기되는 가운데 미군의 대표적인 전략자산 중 하나인 B-1B 전략폭격기가 괌에 전진 배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9일 민간 항공기 추적 사이트 에어크래프트 스팟은 미국 공군의 B-1B 랜서 전략폭격기 2대가 사우스 다코타주 엘즈워스 공군기지를 출발해 전날 괌의 앤더슨 기지에 도착한 데 이어 이날 비슷한 시간에 2대가 더 합류했다면서 북한의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B-1B가 새로운 폭격기 임무를 시작한다고 전했습니다. 미국은 앞서 지난 6월에도 북한의 핵실험 준비 징후가 포착되자 B-1B를 괌에 배치했었으며 이번 배치도 핵실험 준비를 마친 북한에 대한 강력한 경고 차원이라고 한국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미국의 3대 전략폭격기로 죽음의 백조로 불리는 B-1B는 괌에서 2시간 만에 한반도로 날아와 적 기지를 초토화할 수 있는 무기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가장 두려워하는 미군의 전략 자산으로 알려져 있습니다.